먼저 핸드소잉의 종류가 이제 구분을 하자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처음에 보셨던 거가 이제 스침질, 어스스침, 그다음 팔자뜨기처럼 이제 두 장의 원단을 고정시킬 때 임시로 고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을 잘라서 빼야 되기 때문에 단단하게 꼼꼼하게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스침질 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거긴 하지만 고정, 원단을 두 장의 원단을 임시로 고정하는 용도로 방법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홈질, 박음질, 반박음질이 있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봉제, 미싱을 대신해서 손바느질을 한다. 일반적인 그냥 손바느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게 홈질, 홈질을 가장 많이 하고요. 박음질도 많이 합니다. 박음질은 가장 단단하게 봉제 할 수 있는 방법이고 반박음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여준 게 감침질, 공그르기, 세발뜨기, 버튼홀 스티치가 있는데요. 감침질, 공그르기, 세발뜨기 세 가지는 그냥 단 처리할 때 쓰는 방법이고요. 이 방법은 미싱을 배워서 옷을 만들 때에도 단 처리는 손바느질을 해야지 겉에서 실이 보이지 않게 예쁘게 깔끔하게 단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하니까요. 이 필수로 알고 있어야 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버튼홀 스티치는요. 단축구멍이에요. 단축구멍에 스티치를 만들 수 있고 좀 느슨하게 하면은 그냥 혹겹에 블랑켓 있죠? 블랑켓 가장자리를 원단을 정돈할 수 있는 그런 스티치의 한 종류입니다. 네, 먼저 원단 고정용 손바느질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시침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단을 고정해주는 가장 쉬운 손바느질이고요. 저 오른쪽에 제가 이미지 가지고 왔는데 그냥 듬성듬성하게 바늘로 꿰매는 작업입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침질부터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실은 일반 재봉실보다는 좀 두꺼운 실이에요. 두꺼운 실이고 또 여러분들 잘 보이라고 제가 두 겹으로 시침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에는 이렇게 매듭을 지었고요. 시침질 할 때는 일반 그 재봉실보다는 좀 두꺼운 실로 해요. 잘 보이도록, 잘 고정이 되도록 두꺼운 실로 하고, 임시로 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어차피 그냥 쪽가위로 다 자를 거거든요. 잘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촘촘하지 않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매듭을 지었기 때문에 매듭이 뒤로 보이게 원단은 지금 2장을 놨어요. 2장을 임시 고정용으로 원단 2장을 놓고요. 자, 매듭이 뒤로 가야 되니까 뒤에서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매듭 보이죠? 그 다음에 시침질은 1에서 2cm 정도로 뒤에서 앞에서 뒤로 놓고요. 앞에서 보이는 건 길게, 뒤로 보이는 거는 짧게 놓습니다. 짧게 1cm 정도로 주면 될 것 같아요. 앞에를 길게 하는 이유는요. 이 선들이 잘 보이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쪽가위로 잘 자를 수 있도록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뒤로 가서 앞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나오면은 빨리 할 수 있겠죠. 네, 일반적으로 오른손잡이인 경우에는 바느질 순서가 세발뜨기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선들이 잘 보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시침질은 원단 고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고요. 좀 맞춤 정장 같은 그런 고급 손이 직접 다 손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처음부터 다 미싱이나 손바느질을 하게 되면 수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시침질을 해서 입어보고 수정할 부분 수정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스팀인데요. 그래서 두 장의 원단을 고정을 하거나 특히 어디에 사용을 하냐면 재킷의 카라라든지 라페 같은 데에는 심지를 붙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두 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넓은 면적에 심지를 부착하고 형태를 고정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스스팀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번호 적어놨죠. 1번, 2번, 그 다음에 다시 반을 뒤로 보내서 3번, 앞으로 나와서 4번, 5번, 6번 이런 순서대로 하게 됩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스팀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임시로 이렇게 연필로 두 줄을 그어놨는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사선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이번에는 이제 실 하나로 한 겹으로 할게요. 엉킬 수도 있으니까 실 한 겹으로 하고요. 끝에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꽂고요. 자, 어스스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선으로 갈 거예요. 사선으로. 그래서 한 45도로 꽂고 바늘을 앞에서 뒤로 꽂게 되면은 이렇게 사선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위 수직으로 놓게 됩니다. 수직으로. 그 다음에 또 이번에도 사선으로 이렇게 평행이 돼야지 예쁘겠죠? 그 다음에 바로 위로 꽂고 수직으로 이렇게 하면은 빨리 어스스팀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꼭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지금 한 것처럼 보여드리는 것처럼 재면서 하진 않아도 돼요. 어스스팀도 마찬가지로 맞춤 정장에서 두 겹의 원단을 임시로 고정할 때 그리고 심지에 부착을 할 때 부착 심지는 좀 저렴한 옷이에요. 그래서 심지를 일반 심지를 쓰고 부착이 안 되는 심지를 쓰는데 어쨌든 붙여야 되니까 이런 어스스팀이나 아니면 팔자뜨기로 심지를 고정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간격을 한 2cm 정도로 하고 있어요. 작품을 할 때 이런 사선 기법을 이용을 할 수도 있고 그럼 촘촘하게 할 수도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한 1에서 2cm 정도로 옷을 만들 때는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소형 기법 활용하는 입체 디자인을 제작을 해야 되잖아요. 작품을 제작을 할 때에는 이제 응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수직으로 바늘을 꽂기 때문에 뒤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세로선이 나오게 됩니다. 앞에서 보면은 이제 사선으로 45도 각도로 빗살 무늬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세로 짧은 수직선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스티치를 하기도 해요. 네, 수소 스티치라고 합니다. 수소 스티치를 활용할 수도 있고 어스스팀 길기 때문에 시침이라고 해요. 시침, 어스스팀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뺀 다음에 뒤에서 매듭을 지으면 되겠죠. 매듭을 지을 때에는 실이 두꺼우면은 한 번만 매듭을 지어도 되는데요. 혹시 모르니까 2번 정도 해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팔자뜨기인데요. 어스스팀이랑도 많이 쓰는 원단 고정용 손바느질이고요. 대칭으로 어스스팀을 대칭으로 2번 어스스팀질을 하는 것으로 이제 완성을 했을 때 모양이 팔자 형태가 돼서 이제 팔자뜨기라고 하고요. 어스스팀보다는 좀 더 단단하게 고정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팔자를 한자 팔자죠. 팔자를 한 세트씩 완성을 하는 건 아니고요. 한쪽 방향으로 지금 보는 것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서 어스스팀질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와서 또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어스스팀 대칭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 이미지 보이시죠? 맞춤 정장, 특히 고급 맞춤 정장에서
이렇게 가봉을 할 때 심지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딱 본등으로 부착하지 않아요. 원단이 부드러워하기 때문에 심지를 붙일 때 부착 심지를 붙이지 않고요. 고급 심지를 붙여가지고 두 개의 원단을 연결한다기보다는 부착이죠. 근데 본드나 풀을 사용하지 않고 저렇게 팔자뜨기로 해서 고정을 합니다. 팔자뜨기 하는 방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팔자뜨기를 해볼게요. 자, 팔자뜨기는 어수시침이랑 똑같이 가는데요. 짧게 갑니다. 짧게 가고요. 팔자가 한 세트로 가는 게 아니라 한 번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뒤에서 했고 한 3분의 1 정도 세로로 놓고 할게요. 세로로 놓고 해야지 좀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선으로 갔다가 전 지금 또 세로로 잡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방향을 이쪽 방향까지 다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완성을 하도록 할게요. 너무 당기면서 하게 되면은 이렇게 당기면서 하게 되면은 원단이 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을 그냥 넉넉하게 여유를 잡고 약간 헐렁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어스시침이라든지 팔자뜨기, 뭐 침질은 다 원단 두 장을 고정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너무 당겨서 하게 되면은 원단이 울거든요. 또 이게 원단이 두 겹이잖아요. 그래서 두꺼워서 잘 울어요. 그래서 실을 좀 헐렁하게 한다고 생각하시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팔자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는 뒤에서 앞으로 꽂는데 이때 너무 가까이 가게 되면은 이제 삼각형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팔자를 한 세트씩 보이게 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 방향을 수평이죠. 제가 지금 세로로 놨으니까 수평이 되겠죠. 수평으로 놓고 수평이라고 생각을 하고 찔러서 너무 가까이 가게 되면 삼각형이 돼버려요. 같은 간격으로 갈 수 있게 하시면 됩니다. 쭉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으면 뒤에서 이제 매듭을 지으면 되고요. 어스스침 했던 것처럼 소시지가 2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